네, 안녕하세요. 요리 지원입니다. 주말 동안에 큰 호재 그리고 이슈거리가 있어서 이번 주 투자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HBM3가 드디어 엔비디아 엔드고시죠. 테스트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내부에서는 통과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화성 반도체 라인에서는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AI 반도체 칩 1위 기업에게 납품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로 일단 매출 성장에 기인할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입지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라는 점에서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특히 독점 공급을 하고 있던 SK하이닉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만한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혼자 먹던 파일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내리꽂더니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저녁쯤에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HBM 관련해서 혹은 D램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삼성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결정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삼성전자와 납품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HBM 제대로 되는지 이제 테스트 기업이죠. YC가 있겠고 또 후공정에 있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마이크론 등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에게 또 리플로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PSK 홀딩스, 그다음에 레이저 커팅 장비를 삼성전자에게 수주를 하고 있는 이 테크닉스 정도가 제가 평소에 좀 눈여겨보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 기업들 중에서 이건 HBM과 좀 관련이 있다, 혹은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확실히 이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선에 이제 승기를 잡은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 대만에 있어서 좀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경쟁 구도에 있는 TSMC에 대해서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사 이익적으로 삼성전자에게도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 주까지는 전주까지는 삼성전자가 많이 눌렸지만 다시금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대선의 승기를 잡은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하면 자국주의잖아요. 네, 그레이트 아메리칸 어게인. 기껏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IR 법안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장 생돈 들여서 해놨더만, 미국에서 왜 자꾸 다른 나라 반도체를 쓰냐, 이런 말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주춤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큰 영향력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미 납품 계약을 맺었고 이미 생태계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와중에 트럼프 한마디가 했다고 영향을 받을지언정 지금 이렇게 해놓은 이 납품 생태계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발 사이버 정전 사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략난이 일어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이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들, 공공기관, 금융기관, 항공기 할 거 없이 자체적으로 조금 멈췄던, 검은 화면이 지속됐던 그런 사태, 즉 사이버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시스템을 내부 전산화로 하지 않고 클라우드화로 많이 바꿔 놓았구나. 좀 인지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사이버 정전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국내 공용 기관이나 혹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을 많이 쓰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나 KT를 주로 쓰고 기업 같은 경우도 마소보다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60%가량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인데 저는 투자 포인트를 봤거든요. 이렇게 더 많은 기업들이 자체 전산망에서 클라우드화로 옮겨가고 또 클라우드에서도 AI가 접목된 그런 클라우드로 옮겨간다면 이 시장 역시 AI 시대, 첨단화 시대가 될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또 데이터는 무지막지하게 필요할 거잖아요. AI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또 분석을 하겠어요. 특히 이번 마이크로소프트발 정전 사태에 따라서 이번 주는 이 클라우드 기업에게도 좀 반사이익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는 도전 비주얼이 있고요. 또 거대 산업체를 또 거느리고 있는
곳이죠. 삼성이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곳이 삼성 SDS잖아요. 이 두 기업도 이번 주 투자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옴니즈이라고 해서 AI를 적용한 클라우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번 시도를 본다고 하는데, 도전 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괜찮은 기업이라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또 고객사를 더 넓혀가려는 의지가 좀 보이고, 또 영업이익 자체도 다시금 이전의 궤도로 돌려놓은 게 있어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삼성 SDS 자체 고객사가 다 삼성 계열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미 18개나 가지고 있고, 특히 고성능 컴퓨터 를 움직이는 동탄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저도 동탄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사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 가동률도 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삼성 SDS가 클라우드 매출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한 사업을 하긴 하지만 ROE가 좀 더 높은 쪽은 도전 비주얼이고, 부채 비율이 낮고 배당률이 좀 높은 쪽은 삼성 SDS거든요. 근데 삼성 SDS도 괜찮은 기업인데 진짜 느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옛날에 이게 삼성가가 상속세 내야 할 그 시즌에 삼성 SDS 주식을 많이 매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DX 시대, 또 AX 시대에 맞춰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서 저는 이 두 기업의 성장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거의 100조 가량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아마존 역시 왜 200조 가량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지는 그 이유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말 동안, 또 금요일에서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고요. $1 또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말에 따라서 유가는 폭락하고, 그에 반해서 대체 화폐인 금이나 또 비트코인은 또 상승하고, 시장은 와리가리하고 날씨도 와리가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에 지금 큰 삼성전자발 큰 호재가 들어온 건 맞지만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트럼프 형님이 뭔 말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많이 더웠잖아요, 여러분. 더웠다. 많이 덥고 습한데, 근데 직장에 가면은 이 시원한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시원한 에어컨을 즐길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투자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